네, 또 다른 합당 파동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던 인물입니다. 이 전준철 변호사인데 이 전준철 변호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역시 가장 이 문제 제기를 선도적으로 했던 분이 또 우리 김강민 네. 변호사예요. 예. 우선은 전준철 변호사는 사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저분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 출신입니다. 네. 반부패 1부장이 예전 표현으로 하면 특수일부. 네. 그러니까 특수일부, 반부패 일부가 어떤 곳이냐면 검찰 조직 내에서 유일하게 인지수사라는 곳입니다. 네. 대부분 검찰들은 고소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수사를 하는데 특수일부, 반부패 일부는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수사를 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정권이 야 쟤 좀 털어봐 하면 바로 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의 수장이었고 그 이성윤 이 의원이 중앙지법 그 지검장으로 있을 때 반부패 일부장이었죠. 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성윤 체제의 반부패 일부장이었지만 윤석열 체제의 윤석열 검찰의 반부패 일부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일부장을 마치고 나서 바로 법무법인 광장으로 갑니다. 광장으로 가는데 법무법인 광장에 누가 있냐면 유재만 변호사가 있습니다. 유재만 변호사는 반부패 일부의 전신인 특수 1부장 출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장의 형사팀은 유재만과 전준철이 투톱으로 사실상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이고요. 전준철 변호사가 광장으로 갈 때도 유재만 변호사가 픽했다라는 설이 받아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준철 변호사 본인은 이제 그 당시에 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자기는 직접적으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하거나 회유 공작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는 뭐 사퇴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최고위에서도 뭐 이렇게 이성윤 의원이 뭐 얘기를 하니까 황명성 의원이 뭐 대변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설전도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반부패 일부장. 네. 그러니까 검찰 쪽 전관으로 치면 물론 검사장 출신은 아니지만 검사장 출신 못지않은 특수통의 그렇죠. 아주 몸값이 높은 변호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변호사가 그냥 동료들이 하는 사건이니까 이름 올려줬어. 수원지검에 뭐 수원지검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검이든 여기 또 수원지검에서 특수부장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떤 검찰청이든 반부패 1부장 출신의 변호사의 선임서가 들어가면 그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선임서를 그냥 동료들이 한 수사라서 그냥 올려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성윤 의원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르죠.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미 다른 곳에 가서 뭐 말을 한 내용인데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국내 로펌 중에 광장만큼 깊숙이 개입한 로펌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재명 정부와 가장 서먹서먹한 대형 로펌이 광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장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광장에서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에 대한 영입이 매우 공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조인이든 법조인이 아니든. 그리고 저는 특히나 비법조인들에 대한 광장의 영입은 민주당에 대한 로비 창구의 목적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준철 사건도 일어났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준철 변호사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분노했던 점은 민주당 출신의 로비스트들입니다. 민주당 출신 로비스트들 이미 광장에서 스카우트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비판을 하면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민주당 내에 있는 이 배후 세력들을 다 음흠. 밝혀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했던 게 네. 대형 로펌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계 인사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음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뭐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모든 화살이 이제 이성윤 의원한테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곧바로 이성윤 의원 사퇴해라 라는 요구가 나왔죠. 네.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성윤 의원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보다 곧바로 이성윤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전준철 변호사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4명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박상용, 이화영, 김광민. 근데 김성태, 박상용이 정보를 제공할 리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김광민, 이화영밖에 없는데 아하. 민주당 인사들 중에는 이성윤 의원을 포함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도 명확한 진실을 몰랐을 거고 이성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다른 의원도 명확한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니 명확한 진실이 뭔지 그러니까 전준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물론 뭐 어림잡아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반부패 일부장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뭔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사퇴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진실을 알고 있는 나한테 문의도 안 하고 평소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안 주고 활약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성윤 사퇴해라. 어떻게 전주철 같은 사람이 추천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니 저거는 대북 송금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정치 공세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준철을 임명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거고 전준철을 임명한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한테도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네. 양쪽에 다 반박을 했어요. 예,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지만 뭐 대충 시청자분들이 누구를 지목한지는 뭐 다 알 거는 같아요. 예. 네.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입장에서는 양쪽 다 문제가 좀 있었다. 특히 네. 이성윤 의원의 이제 문제만 이제 부각이 되는데 이성윤 의원의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도 김광민 가장 잘 알고 있는 김광민 우리 부원장한테만 연락을 했어도 전준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실체를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그런 기회가 이제 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단 근데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자기가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전준철은 자기가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은 옷 벗고 나가서 광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본인이 모르는데 그잖아요. 중요한 거는 옷을 벗고 나가서 광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네. 미스테리하게 합니다. 네. 반부패 일부장으로 있을 때 이성윤 지검장이랑 대립이 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전준철 변호사가. 네. 그래 근데 본인은 나와서 설명하는 거 그렇게 본인이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치하에서 이렇게 그 윤석열 김건희 수사하다가 같이 핍박을 받았던. 그 핍박 부분은 그러니까 반부패 일부장으로 있을 때는 그 윤석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이성윤과 대립이 심했던 밑에 부장 중에 한 명이 전준철이고 근데 나중에 광장으로 간 다음에 이성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서 전준철도 같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압수수색 받은 것만 가지고 야 준철아 너도 윤석열한테 핍박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좀 구차하죠. 아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그 전준철 변호사가 이제 사퇴하고 나간 뒤에 이 조선일보에서 유일하게 딱 그 사퇴 배경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뭔가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전준철 변호사가 뭐 자기가 무슨 다른 사건 맡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기사가
좀 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예. 보여지네요. 예. 그죠? 그리고 그 저기 옷을 벗은 시기도 보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한 달 지나서 옷을 벗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밑에서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조계에 음. 조금만 이해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일반적인 변호사들 수준에서 모를 수 있지만 좀 그 안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만약에 전주철 변호사가 윤석열한테 핍박을 받고 옷을 벗었다고 하면 광장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네. 특히 유재만이라는 네. 검찰 특수부의 전설이라 불리는 변호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광장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바로 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설명은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뭔가 그 검찰하고 그 움직임이 좀 싸해서 자기는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광장에서 이제 검찰과 그 뭔가 거래하는 방식에 본인이 뭔가 문제를 느껴서 그만뒀다면 더 이상 그 광장에 그 형사팀에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 자체가 허위고요. 실제 뭐 수원지검 수원지검에 왜 가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름만 올린 변호인이면 수원지검에 가면 안 되죠. 네. 가면 안 되고 네. 가서 이화영 부사를 만났으니까요. 만나고 회유까지 했으니까 뭐 본인이 그냥 뭐 한쪽 다리만 걸쳤다라는 거는 말이 되지 말이 안 않습니다. 된다 이거죠. 그럼 이상윤 초고는 전주철 변호사에 대해서 뭐 속은 겁니까? 아니면 너무 안약에 판단한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광장 로비에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비에 당했다. 로비에 당했다. 유재만 변호사가 전주 출신이고요. 그 전주철 변호사가 아마 순천인가 그럴 겁니다. 순천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성윤도 의원도 전주 출신이고. 네. 그래서 그 뭐 전에 들이 로비를 할 때 뭐 학연 지연 다 보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특히나 그 전준철 변호사가 현직에 있을 때 이성윤 지검장이랑 뭐 갈등은 있었지만 어쨌든 뭐 손발을 맞췄던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광장 입장에서는 전준철 카드가 이성윤을 통한 전준철 카드의 활용이 가장 수월하고 유용한 카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광장에서 그 추천할 수 있는 그나마 네네. 예, 들릴 수 있는 가장 그렇던 카드였던 카드고 거죠. 그래서 저는 전준철을 특검으로 보내서 특검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검을 보내가지고 활약을 함으로써 광장과 이재명 정부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로비의 대상으로 이성윤 의원을 활용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그 로비에 넘어간 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검장까지 하신 분이 이러한 내용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비난받을 부분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이성윤 그 최고를 제가 검찰 그 제가 출입 기자로 이성윤 이 초임 검찰 때부터 제가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데 별로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졌던 그 검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문재인 정부 때 마치 뭔가 그 개혁적인 검사로 이렇게 부상하는 걸 보면서 좀 아이러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성윤 최고가 이 전주철 검사를 픽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는 확실히 없는 것 같고 이걸 단순히 부주의라고 뭐 일부에서는 그걸 부주의로 설명하는데 부주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추천을 했다고 하면 부주의일 수 있는데 같이 일도 했고 심지어 검찰의 고검장까지 하셨던 이쪽 바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했다고 하면 그건 부주의로 변명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